정밀측정공학 5주차 수업이죠. 공차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주차예요. 공차 뭐 옆에 제가 그냥 장난으로 그림을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요. 공차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기계 쪽에서는 공차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공 쪽에서는요. 그리고 측정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공차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과도 2학년 1학기 때 공차 해석이라는 수업이 있죠.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도면 해독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공차 해석이라는 수업하고 도면 해독이라는 수업에서 도면에 표기된 공차의 종류라든가 공차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뭐 이때 뭐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업무가 측정이라는 걸 하는 게 되면은 결국은 측정이라는 거는 명령서, 다시 말해서 도면이죠. 명령서에 나타난 그 말들, 그 기호라든가 그런 것들대로 가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명령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명령서를 읽으려면은 결국은 도면을 해독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도면 해독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공차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본 수업 시간이 정밀측정 공학이죠. 당연히 이건 공차 해독 수업 시간도 아니고 공차 해석 시간도 아니고 도면 해독 수업 시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그냥 이런 게 공차야라는 정도. 물론 이미 공차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공차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읽어주시면,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가볍게, 모르시는 분들도 이게 그닥 본 수업하고는 큰 관련은 없다 보니까, 물론 모르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차라는 거 톨러런스라고 하는데요. 기계 부품을 완벽한 치수로 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앞에 1주차 오리엔테이션 했고 2주차, 3주차 수업을 쭉 하면서 2주차, 3주차에 우리 강아지 집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신 레포트가 있었었죠. 레포트 내용들을 쭉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거죠. 어차피 그 강아지 집은요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런 레포트를 내준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완벽히 그 3D 모델처럼 만들 수 있을까? 이 3D 모델처럼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쭉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거 첫 번째 생각.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로 정확하게 그 3D 모델처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 두 가지 생각. 그 생각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뭐, 이 어떤 부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계 가공에 있어서요. 완벽하게 정확한 치수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가깝게는 만들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깝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 강아지 집이라는 거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차하고 3주차 그리고 3주차 레포트에 내줬던 문제는요.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없다예요.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정치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치수를 완벽하게 정확한 치수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측정기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잘못된 치수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한 숙제를 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좀 느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강아지 집이 이상하게 틀어지고 모양도 다르고 그 코너 같은데 그런데 모서리도 맞지 않고 그래서 잘못 만들었다? 아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가공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 가공 수준, 여러분들이 사용한 재료 수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답이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내드린 거고 거기서 답을 찾으시라고 그러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린 것뿐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기계 부품을 완벽한 치수로 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이 맞아요. 실제로 이런 가공 쪽 업무를 해보신 분들, 뭐 생산 쪽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접 가공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맞춰도 본인이 맞춘 치수는 본인이 갖고 있는 측정기의 치수까지만 맞춘 거죠. 그 밑으로는 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계 부품의 각 부분에 요구되는 허용되는 치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설계하는 사람도 압니다. 만드는 사람도 알아요. 측정하는 사람도 압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100% 완벽한 치수로 가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설계자가 주는 거야. 너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정확하게 만들 수 없는 걸 알아. 나는 여기를 25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 이거 불가능하니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치수의 범위를 줄게. 자, 이만큼까지는 허용이 가능해. 내가 쭉 보니까 24에서 26 사이로만 만들면은 그러면은 기계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주는 거.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거. 이것을 바로 공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계 부품의 각 부분에 허용되는 허용 치수의 편차입니다. 이거는 치수 공차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치수 공차 말고 모양에 따른 공차도 나왔는데요. 모양에 따른 공차, 기하 공차라고 하죠. 기하 공차도 마찬가지예요. 치수 공차와 기하 공차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공차는요. 치수 공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치수들의 범위를 주는 거. 실제 도면에 이렇게 주지는 않는데요. 치수들의 이러한 범위를 주는 거. 이것을 치수 공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하 공차는 기하 공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의 허용 범위를 줘요. 얘가 다 치수입니다. 이런 게 다 치수고요. 파이 0.08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얘는 0.02 안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0.02mm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 공차도 치수 범위고 그다음에 치수 공차도 치수 범위예요. 차수가 아니죠. 치수 범위입니다. 모두 다 치수 범위로 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치수 공차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가 44.45에서 44.60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런 거고요. 기하 공차는 조금 복잡하죠. 기하 공차 직각도가 0.08이다라고 하면 C라는 데이텀이 어디가 있나? C 데이텀이 어디 있죠? 잘 안 보이네요. 자, C 데이텀이 여기구나. C 데이텀 A 데이텀이네. 죄송합니다. A 데이텀이요. 자, A 데이텀에 대해서 이 A라는 데이텀에 대해서 요 중심선, 구멍의 중심선이죠. 구멍의 중심선이 A라는 데이텀에 대해서 구멍의 중심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직각인데 아니야. 얘가 이렇게 틀어질 수도 있겠지. 구멍의 중심선이 그랬을 때 틀어지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한다? 0.08까지 허용을 한다. 0.04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파이니까 파이가 들어있으니까 0.04까지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반대로 틀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파이 0.08까지 허용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멍 이 수직선이 반대로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하 공차도 치수 범위로 표현이 되시게 될 겁니다. 공차라는 것은 최대 허용 치수에서 최소 허용 치수를 친 그 범위, 그것을 공차라고 하고요. 아주 중요한 사실, 공차는 누가 주는 거야? 이 공차라는 것은 설계자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순서는 언제나 설계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거에 의해서 작업자가
가공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서 작업자라고 하지 않을게요. 가공을 하는 거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너무 설계자, 가공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순서로 하면 설계를 먼저 하고 그거에 의해서 가공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측정을 하는 거죠.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공차라는 거는 최초의 설계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치수공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치수공차는 단순하죠. 기본적으로 치수의 허용 범위를 표현하는 것을 치수공차라고 합니다. 치수공차를 표기하는 방법은 리미트법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법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도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법으로 표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법으로 표기를 하는데 실제 가공자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법으로 표기를 한 것보다 물론 우리 측정하는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즉 설계자는 간단하니까 단순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는데요. 가공자나 아니면 측정자 같은 경우는 리미트법이 더 편하죠. 그래서 46 플러스 마이너스 0.2 플러스 0.4면은 얘는 45.80에서 46.40 예, 요 범위가 되는 거고요. 파이 7.6 플러스 마이너스 0.2다라고 하면 얘는 파이 75.8에서 파이 76.2 요 사이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뭐 뒤에 있는 파이는 빼셔도 무방할 거고요. 자, 이게 치수 공차를 표기하시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맨 첫 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면에요. 이렇게 안 줘요. 복잡하게 누가 이렇게 줘요. 이렇게 안 줍니다. 다 도면에. 도면 치수가 하나만 나올 거예요. 도면에는 치수가 하나만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도면 치수가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나오면은 치수 공차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떤 도면이 있는데 도면에 치수가 10 이렇게만 표기가 됩니다. 여기는 치수가 20 이렇게만 표기가 돼요. 그러면 얘네는 치수가 없는 거야? 공차가 없는 거야? 이거야? 아니요. 예, 공차가 없는 건 없어요. 세상의 모든 도면에 다 모든 치수는 모두 다 치수 공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표기가 안 됐잖아요. 표기가 안 됐으면 공차가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예, 표기가 되지 않은 애들은 뭘 따라간다. 이처럼 앞에 이렇게 표기가 된 애들은 공차가 이런 식으로 표시된 애들은 표시된 공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표시가 돼 있지 않아 별도의 공차 표시가 없어. 별도의 공차 표시 없을 때 이럴 때는 뭐를 따라가냐? 일반 공차라는 것을 따라가요. 일반 공차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그 일반 공차입니다. General Toleration이요. 자, 일반 공차는 도면에 공차가 표시되지 않은 치수. 않은 치수입니다. 치수 공차예요. 일반 공차는 치수 공차입니다. 예. 치수 공차고요. 이 도면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치수 공차들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규격을 따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도면은 치수 공차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일반 공차 같은 경우는 도면의 공차표, 일반 공차표가 주어지면 가장 좋고요. 안 주어지면 여러분들 찾아 쓰셔야 되는데요. ANSI 규격이나 KS 규격이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정밀급이고요. 파인이죠. 그 다음에 일반급이고요. 그리고 얘는 거친급. 일반급, 보통급이요. 그다음에 이거를 거친급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 범위가 0.5에서 3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0.5. 그다음에 6에서 30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다음에 30에서 120까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0.15. 정밀급이라고 하면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치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대요. 5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얘가 등급이 뭐냐면은 보통급이래.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 5라는 치수는 5가 3에서 6 사이니까 보통급인 플러스 마이너스 0.1입니다. 즉 5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공차 범위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4.9에서 5.1 사이에 들어가면 제대로 가공된 거예요. 15면은 여기 있죠. 요 사이 범위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2입니다. 그래서 얘는 15인데 치수는 표기는 15로 돼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2 안에 들어가야 된다. 즉 14.8에서 15.2 안에 들어가야 된다. 치수가. 이렇게 가공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게 일반 공차입니다. 자, 저는 요 일반 공차는 여러분들 측정을 할 때도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치수가 제대로 가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자, 나중에 시험 같은 거 보실 때 공차요. 공차 같은 거 제가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공차를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 보실 때 공차를 안 줬으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오픈북 시험이니까 이런 데서 찾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일반 공차표를 별도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를 해놔 주세요. 인출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시험 문제에서 제가 공차표를 안 주면은 일반 공차표를 안 준다든가 아니면 공차를 지정을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 치수 공차는 여기서 찾아 쓰셔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미리 한번 체크를 해놔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상공차입니다. 형상공차는 쭉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형상공차, 기하공차죠.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형상공차로 가는 기하공차라고 표기할게요. 조금은 의미가 좀 다르니까요. 자,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도로 공차 해독 시간에 아주 오랫동안 할 겁니다. 어려워요. 기하공차는 특히나 3차원 측정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중요하고 그리고 이 기하공차를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다 보니까 좀 눈여겨서 볼 텐데요. 우리 정밀측정공학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런 거 정도 있어라는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기하공차 중에 먼저 나온 게 동심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동심도하고 대칭도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동심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동심이요. 중심이 같은 겁니다. 즉 여기 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원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하고 원의 중심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중심이 다른 때 중심이 만약에 같게 만들 수는 없겠죠. 당연히 다르게 만들겠죠. 다르면은 어느 정도까지 중심이 달라지는 걸 허용하겠느냐? 0.3파이 안에 들어가면 된다. 즉, 자, 왼쪽에 있는 원에서 왼쪽에 데이텀이니까 A라는 데이텀이 있으니까요. 왼쪽에 있는 원에서 0.3파이의 원통을 그립니다. 얘가 파이 0.3짜리 톨러런스 존이에요. 공차 영역입니다. 그 안에 오른쪽에 있는 원통에 중심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차를 만족하지 않는 거게 되죠. 자, 대칭도라는 것은 A라는 데이텀하고 B라는 데이텀이니까 A하고 B니까 중심순이에요. 자, 요 선하고 요 선의 중심 대칭. 대칭이니까 평행 표시를 하시면 안 되죠. 자, 이 선하고 이 선이 얼마나 대칭이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대칭도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두 면을 가운데 있는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도를 표기를 했네요. 이건 데이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을 데이텀이라고 하는데 기준이죠. 기준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 아마 기초측정 실습에서 해보실 텐데요. 요거는 기초측정 실습에서도 아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직도라고 불러요. 진직도요. 진직도 얼마나 면이 직선이냐? 그냥 웅툴붕툴하면은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까지 높이 차이예요.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까지 높이 차이가 0.12mm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진직도라고 부르고요. 이걸 진직도를 하나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 옆에 대해서 측정하고 그 옆에 대해서 측정해서 조합을 하면은 평면도가 나옵니다. 진직도의 조합이죠. 진직도를 조합하면은 평면도가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원도 얼마나 정확한 원에 가까우냐를 표현한 게 진원도인데요. 반지름 차이예요. 뭐 진원도의 정의는 이제 라운드니스인데요. 이게 진원도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이렇게 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원이어야 되는데 완벽한 원이 안 됐어. 그러면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가장 먼 지점, 그 차이가 있겠죠. 얘가 맥시멈, 얘가 미니멈. 그러면 진원도라는 것은 R의 맥시멈 값에서 R의 미니멈 값을 뺀 겁니다. 거리 차이죠. 예, 그래서 거리 차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나올 거예요. 뭐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와야지 정상이죠, 사실은. 예, 이것을 진원도라고 하고요. 물론 이때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뭐 최소 자승법이니 최대 영역법이니 등등등등해서 최소 영역법이니 등등등등해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진원도를 또 진원을 내가 여기서 진원도 측정하고 여기서 진원도 측정하고 여기서 진원도 측정하고 여기서 진원도 측정을 해서 걔네들을 조합을 하면은 원통도가 나와요. 그래서 진원도하고 원통도는 이렇게 됩니다. 앞에 진직도하고 평면도, 진원도하고 원통도 이런 관계고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는 다 레퍼런스가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기준면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평행도 말 그대로 평행도 아까 나왔었던 대칭도 할 때 제가 평행을 그렸는데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그 구멍 두 개의 중심선이 얼마나 평행하냐를 표현하는 게 평행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선에서 다른 중심선은 틀어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틀어져야 되겠죠. 우리 정확하게 가공한 거 불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파이 24mm인 원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 하는 거고요. 자, 직각도 이 면이 직각이 돼야 돼. 어느 데이텀에 대해서 C라는 데이텀에 대해서 얘가 기울어져도 되는데 이 면이 기울어져도 되는데 얼마까지 기울어질 수 있어? 0.32mm까지는 기울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직각도입니다. 데이텀이 둘 다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원주 흔들림, 각도 공차 흔들림 똑같아요. 각도 공차의 각도가 25, 직각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직각도처럼 0.25mm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흔들림은 다이얼 게이지를 여기다 설치를 한 다음에요. 한 바퀴 돌려요. 한 바퀴 돌 때 다이얼 게이지의 바늘이 움직일 거 아니야? 아직 다이얼 게이지를 안 배우셨네요. 여러분들 기초 측정 실습에서. 아쉽다. 다이얼 게이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이얼 게이지가 흔들리게 될 텐데 그 흔들림은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흔들림 같은 경우가 원주 흔들림 같은 경우 지금 나올 거는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거를 흔들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정도예요. 이거 아마 나와도 다이얼 게이지 단원에서는 한번 다룰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형상공차에서 기하공차죠. 기하공차에서 각도공차하고 원주 흔들림으로 봐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자, 우리 수업 여기까지고요. 여기 공차 단원이죠. 렉처 5 톨러런스 단원인데요. 톨러런스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톨러런스에는 치수 공차하고 기하 공차 두 가지가 있고요. 공차라는 것은 설계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설계자가 허용을 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가공자에게 허용을 하는 거고 그것대로 가공을 하면은 측정자가 그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공차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는 100%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공차는 치수 공차 그리고 기하 공차로 나눠지는데 둘 다 치수의 범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치수 공차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치수 하나로만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공차표를 따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치수는 공차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공차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하 공차에는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세요. 뭐 기하 공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수준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렉처 5 공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주차 이제 10주 남았네요. 5주차까지 끝났으니까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러닝 노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5주차에 대한 러닝 노트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5주차 러닝 노트
예, 마찬가지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되겠죠. 토요일까지 죄송합니다. 4월 며칠인가요? 10일이네요. 4월 10일 토요일까지 제출을 해주도록 하세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